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다녀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우리말에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자기 주관이 없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렇게 지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들 잘 아시는 말이죠. 중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오늘 한국에 나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부인이 차려주는 술상을 먹고 서로 술을 한잔하는 중에 불쑥 친구가 하는 말이요. 야, 우리 집사람 술개 빠진 여자가 됐어. 벼랑간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저는 가슴이 조금 철렁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하고 걱정이 돼서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다시 하는 말이, 야, 얼마 전에 담석증이 걸려서 쓸개를 떼어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폭설을 터뜨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의 근원은요, 우리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황제내경에 보면요, 오장육부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쓸개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중정의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자는요, 우리가 잘 쓰는 가운데 중자고요. 정은 바르다는 정자입니다. 즉 바를 정자입니다. 이 관은 관리를 뜻하는 벼슬관자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중심을 잡고 올바름을 잡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장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는요, 쓸개를 결단을 내리는 장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요, 중심을 잡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또 우리말에 이렇게 결단을 잘 내리고요,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잘 담당하는 사람을 담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 말도 즉 쓸개, 즉 담이 담당하는 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올바름을 잘 잡아서 결단을 내리는 능력을 빗대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에 겁을 많이 먹고 소심한 사람을 이 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용어로도 들어와 있을 정도로 담은 우리의 정신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담이 우리 정신작용에만 이렇게 중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결단을 내리는 데 관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 내에도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를 보면요,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을 갖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합니다. 서로 먼저 쓰려고 하는 거죠. 즉 예산을 서로 많이 배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또한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각기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가 많이 배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고 다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전체로서 몸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협조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간은요, 서로 이런 견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담이 중심을 잡고요, 이 담이 또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 몸의 내에서 자원의 배분에 중요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정신작용에 있어서요, 중심과 발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내 모든 기관 간의 분쟁의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려서 처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가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또 생명원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담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많은 이해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함부로 떼어내겠습니까? 요즘은요, 이 담을, 이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레이저로요, 구멍을 2개만 살짝 뚫어가지고 담을 잘라내군요. 그날로 퇴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요, 웬만한 담석증이 생겼다 하면요, 의사들이 바로 이 담을 떼어낼 것을 권유하곤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께서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담을 덜컥 떼고 나와가지고요, 저희 친구의 얘기처럼 쓸개 빠진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담을 떼어내는 것이 시오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담을 제거하는 것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맹장이 우리 몸에 필요 없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맹장을, 그 갓난아이의 몸에 칼을 대고요, 맹장을 떼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담석증들을 쉽게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논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차피 병에 걸릴 것이니까 미리 떼어내자. 담석증, 사실 많은 담석증들이요, 사실 레이저로 깨거나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요, 한방치료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이 담석증 제거 수술이 간단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경우들이 제거되는데요, 이런 논리의 밑바닥에는요, 상당히 무서운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어차피 병에 걸릴 맹장이니 떼어내고 다시 담석이 또 생길 거니까 치료받느니 떼어내자고 하는 논리의 밑바닥에는요, 이 논리가 확대되면요, 그럼 어차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병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물론요, 담석증에 걸려서 방법이 없어서 너무 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술을 꼭 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수술이 어려웠을 때는 웬만한 담석은 다 레이저로 쪼개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요, 주위에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천하보다 귀하고요, 또한 인간의 생명은요, 무엇보다도 부분으로 분해해가지고요, 이해되거나 또는 단순히 부분이 갖는 각 기능을 합쳐진다고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전체로서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되고 전체의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잘라져 버린다면 그 전체는 어떤 형태로 전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요, 저는 좀 더 담석증이라고 하거나 또는 담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담을 제거해낼 때 좀 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권고드리는 겁니다. 담석증이요,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떼어내지 않고 치료를 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요, 수많은 한방 임상 경험집에서요, 중국의 한방 임상 경험집에 의하면요, 침과 약으로 수많은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담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하셨고 또 우리 생명이 전체로서 갖는 고유 기능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양방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인체의 장부를 띄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